안녕하십니까, 고로로로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퍼스트맨을 보고 왔는데요. 일단은 안 보신 분들이 분명히 네. 이벤트를 안 보실 거기 때문에 뒷부분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스트맨 4DX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보고 싶다, 이거 재밌겠다 라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바로 뽑아서 메일로 쏘겠습니다. 정크님 사랑해요 이런 거 달면 아마 안 뽑힐 수 있어요. 네, 고담 사랑해요 쓰면 아마 뽑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편파적이네요. 네, 제가 뽑는 거니까요. 네. 자, 퍼스트맨 어떻게 봤는지 한번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또 4DX로 보았죠? 그렇죠. 네.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그 전작들은 잠깐만요. 데이미안 셔젤이에요? 데미안 차질레예요? 데미안 셔젤이에요? 데이미언 셔젤 네이버 기준. 네, 네이버 기준. 데이미안. 데이미언 셔젤. 네, 그냥 통합합시다, 우리 여러분.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전작들은 음악적인 요소가 되게 강한 영화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기대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화에서 이 음악적인 요소는 이 감독님의 그 전작들과 다르게 상당히 조용하게 뭐 딱히 인상적인 스코어 없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분위기가 조용하다고 해서 음악이 거의 없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상당히 인간의 희노애락과 그리고 거대한 도전을 앞두고 생길 법한 그런 갈등들 그리고 인간 군상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그 뎁스 두께가 상당히 훌륭한 영화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네. 좀 간략하긴 한데 임팩트가 있는 또 네. 인상이었군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도 정크와 정말 비슷하게 샀어요. 예. 예, 데미안 셔젤 감독의 영화라서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전작이 위플래시 그리고 라라랜드 두 작품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봐야 하는 영화로 등극을 했었는데 전작에서는 음악에 대한 그 감독이 되게 집착을 보이고 음악적으로서 영화도 되게 훌륭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걸 기대하셨다면 조금 그런 건 기대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기대 반, 좀 설레임 반, 뭐 좀 두려움 반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이것도 괜한 걱정이었다고 안 보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보러 가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세대 감독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번 작품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이 세 작품이 너무 탄탄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거장의 반열에 오를 감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내 감탄하면서 봤던 영화입니다. 네. 자, 퍼스트맨은 어떤 영화인가 좀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뭐 하다 보면 스포일러도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스포일러가 나와요? 네. 네. 우리는 항상 그 인생에 있어서 참 몇 가지 스탠스를 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전자일 것인가, 아니면 방관자일 것인가, 뭐 이렇게 그 도전을 지켜보는,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 도전자들과 그 도전하는 자들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리고 방관자들 뭐 이런 모습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각각 그 다른 부분에서 똑같이 또 고독함과 상처받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조명을 해줘요.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하나의 결과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되게 주요하게 만들었고 주요하게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 미국이란 나라를 지금 바라볼 때 되게 완성된 국가의 형태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사회적인 시스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근데 이제 항상 그 미국의 영화들은 그런 미국을 찬양하거나 인디펜던스 데이. 아니면 그런 미국의 허점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이 영화는 그런 미국이 과거에 실패해왔고 되게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걸 집중 조명해주는 영화이고 또 우리가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하면서 잊어버렸던 그 수많은 실패들 그걸 한번 되짚어주는 그런 영화였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그 암스트롱이 달에서 막 이 성조기 꽂는 그런 장면만 보고 그것만 지금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뒤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요. 또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상당히 그 닐 암스트롱과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섬세하게 다뤄낸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정말 이야기의 심도도 있고 생각도 많이 하게 하는 영화지만 정작 중요한 건 닐 암스트롱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가 말 한마디 꺼내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딸인 그 캐런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는 침묵을 하고 혼자 생각을 곱씹고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신의 부인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관객을 향해서조차 작은 나레이션 한번 하질 않아요. 그냥 되게 그냥 침묵할 뿐이고 생각을 할 뿐이죠. 심지어 그 달을 가기 전까지 아들들에게 자신의 그 뭔가 지금 감정 상태도 공유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공유하려 하지 않아요. 그냥 떠나려고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화를 내고 억지로 만든 자리에서도 아들의 그 원망스러운 눈빛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못 돌아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라는 정도의 그 짧은 대답만 했을 뿐 어떠한 말조차 하지 않고 그냥 악수만 나눌 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신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감정을 정말 읽기가 쉽지 않았고 제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러니까 닐의 시선에 따라서 클로즈업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닐의 그 표정, 주변인들의 표정 이런 거를 되게 크게 잡아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거를 계속 관객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되게 그 스크린 속에 크게 담겨 있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덕분에 이런 그 여지나 행동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여운이 많이 남더라고요. 특히 엔딩에서 저는 그 둘이 이제 만났을 때 부인과 만났을 때 닐 암스트롱이 뭐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검역소에 있을 때도 이제 뭔가 자기네들이 영웅이잖아요. 그래서 막 영웅이 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들뜬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조용히 TV에 그 케네디 연설만 보고 있었고 뭐 이렇게 환호하거나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인과 이렇게 대면했을 때도 뭔가 이게 감정적으로 되게 끌어올라서 죽다 살아왔으니까 한마디 크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딱 손키스 딱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말이 정말 없는 영화구나. 날 끝까지 속된 말로 나를 연맥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제가 그들의 감정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는 지금 사실 이 얘기를 좀 듣고 놀란 게 네. 저는 다 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도 대화를 잘 안 하는데 그냥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저는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담론을 네. 다 꺼내서 얘기하기보다 저 사람을 그냥 신뢰하고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구나 어떤 아픔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냥 지레짐작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좀 더 감정이입이 좀 잘 됐는데 아무래도 정크하고 좀 성향이 좀 다른 영화였나 보네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안 됐다거나 뭐 흐름을 이해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쵸. 그냥 그 사람이 그 안에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특히 딸에 대해서 이제 뭐 생각이 났는지 장례식장에서 중간에 이탈을 하잖아요. 네. 그러고서 이제 다른 친구가 이렇게 좀 위안을 해주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말동무가 필요한 것 같아. 라면서 되게 딱 단절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달을 보면서 과연 그가 정말 딸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동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앞으로 출정해야 될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것조차도 되게 알 수가 없었고 정말 직접적으로 묘사된 거는 그 딸에 대한 약간 그 플래시백 이거 외에는 정말 라이언 고슬링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안 다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얘기하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강력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저희가 영화를 4DX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 4DX로 보다 보니까 되게 이게 효과가 저는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 영화를 그러니까 극장에서 그냥 봤으면은 그냥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뭔가 생각만 하다가 끝났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생각만 하고 이 영화는 되게 묵직했어 이러고 끝날 수 있었는데 와 이게 진짜 놀랐어요. 이 진짜 그 우주선 안에 있는 기분 자체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주선 안에서 막 닐이 고군분투하면서 흔들리는 그 효과나 아니면 우리가 진짜 그 우주선에 도킹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 우주선이 발사되고 하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느낌 그리고 특히 그 도킹 때 이제 실패해가지고 계속 회전할 때 이렇게 안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흔들리다가 한번 밖에서 훅 돌 때 갑자기 의자가 이렇게 크게 돌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디 4DX 보러 가서 그만큼 흔들리는 거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을 아끼셨나 저도 똑같은 장면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제가 진짜 의자 밖으로 튕겨나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물론 제 무게 때문에 튕겨나가지 않겠지만 아니죠. 더 튕겨나가죠. 아이 뭐 아니에요. 꽉 누르고 있었거든요. 아, 네. 네, 하지만 되게 이거 자체가 영화의 몰입도를 극적으로 상승시켜줬어요. 맞아요, 정말 맞아요. 내가 비행치 않았구나.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영화가 클로즈업이나 아니면 닐의 시선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제가 보고 있는 그 화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저는 4DX로 꼭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감독인 데이미언 셔젤도 4DX로 꼭 보길 바란다라고 되게 어허, 극찬을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자기가 로켓 탑 위에 있는 느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했으니까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 부분은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영화를 보면서 이 캐런이 죽음을 맞이하는 전후까지의 상황을 보면서 이 영화의 완성도를 계산하면서 보는 게 그런 영화가 아니구나. 그냥 즐기면서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이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완성도를 따질 필요가 없이 도입부가 정말 좋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일단 유난히 이제 클로즈업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네. 저도 클로즈업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근 이제 빠른 편집들로 많은 정보를 쏟아내는 영화와는 달리 몇 컷 되지 않지만 천천히 캐릭터들을 크게 잡으면서 그들의 심리 상태, 그들의 표정을 세심하게 담으면서 온전히 그 캐릭터에 이입이 될 수 있게끔 시간을 벌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두 번째로는 군더더기가 진짜 없더라고요. 캐런의 병도, 그 다음에 닐의 심리 상태도, 캐런의 죽음도, 장례식장도 뭔가 담담히 이어나가면서 설명을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고 딱 그 정도. 뭔가 이야기의 밸런스나 컷의 길이 그리고 양 따위가 정교하게 짜놓은 톱니바퀴처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거든요. 그래서 되게 완벽한 앞에 도입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 음악 영화는 아니었지만 네. 끝나고 따라할 만큼 이제 인상이 조금 있었어요. 막 이렇게 그 엔딩 노래를 부르면서 나왔거든요. 정크 노래인데 저도 생각으로 계속 그걸 따라 부르면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똥. 네. 그리고 저는 이 정적이라는 것도 하나의 음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숨막히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되게 잘 표현해놨다, 사운드적으로. 심지어 그때 극장에서 숨소리 아무도 내지 않지 않았어요? 뭐 되게 조용했죠. 그러니까 뭐 씹는 소리도 안 들리고 부스럭대는 소리도 없고 계속 옆에서 기침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사람도 기침을 안 하는 거야. 제가 그걸 콰이어트 플레이스 볼 때 비슷하게 했는데 네. 네. 근데 진짜 너무 조용해서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진짜 이게 되게 그 피로가 확 몰려올 때쯤에 그거 정적을 한 번씩 팍팍 깨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놀랐어요. 저는 요것도 뭐 사운드를 하면 사운드 처리를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4DX를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나 우주선 따위의 뭐 잔떨림들 있잖아요. 뭐 말발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경험해왔고 여느 영화와 좀 비슷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킹 장면이 정말 문제인 건데, 이 움직임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이 우주에서의 유형, 그리고 마치 내가 중력 테스트를 받고 있는 듯한, 맞아요. 제가 오버하자면 3G 정도의 중력 테스트를 받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는 아까 튕겨나갈 것 같다는 소리를 했었는데 정말 움직임이 하다가 이 정도까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 정도로 저 기계 고장난 줄 알았어요. 정말 엄청난 그 움직임들을 보여서 진짜 이거는 3G 정도나 4G 정도를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그 놀이공원 가면 네. 옛날에 이런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선 모양 안에 들어가면은 앞에 맞아요, 맞아요. 스크린 있고 그다음에 그 우주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롤러코스터 막 이렇게 하고 네. 있어. 그런 느낌이야. 그거보다 더 했어요. 진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고, 제가 기껏 일본 가가지고 USJ에서 피했던 것들을 여기서 경험할 줄이야. 정말 여러분, 우주 영화는 4DX에서 보셔야 돼요. 이건 안 볼 수가 없어요. 저 그래비티도 봤었거든요. 네. 그래비티도 최고예요.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네. 달에 착륙하기 전, 이제 지구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달에 착륙하는 것까지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내 긴장감을 유발했던 것과는 달리 적은 이벤트가 좀 일어났었던 것 같고 네. 긴박한 우주선 씬에서 면역이 돼버려가지고 앞에서 다 면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벤트도 적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루즈하게 작용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이 남았지만 달에 도착하고 나서 또 다른 감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상에 남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고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달에 도착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냈던 것 같아요. 닐이 내내 이제 그런 말들 하거든요. 정치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 나사에 대한 관점을 다 배제해버리고 부정해버려.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나는 그런 거 따위 신경 쓰지 않아. 라는 말들을 계속 하는데 그에게 달은 어떻게 보면 떠나간 딸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나. 뭔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뭔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달은 그에게 뭔가 딸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기 보이긴 보이는데 갈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계속 아까 정크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심란했을 때 달을 보고 있었던 이유가 그 달이 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뭔가 캐런의 팔찌를 달에 이제 버리고 온 것도, 놓고 온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뭔가 아까 정크도 얘기했었는데 미국,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네.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각자의 삶들에 대해서 많이 조명을 했던 영화가 아니었나.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그걸 확실히 느꼈던 장면이 그 달에 도착해서 원래 제일 유명한 장면이 성조기를 꽂아야 돼요. 그렇죠. 그걸 배제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목표, 각자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한 뭔가 개인적인 욕심들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사회. 영웅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일반인들이 노력하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독님이 자꾸 엔딩을 이렇게 만들 건가라고 생각이 들어 자꾸. 뭐요? 매번 엔딩이 둘이 쳐다보고 말도 안 하고 끝나거든요. 아 근데 저는 거기서 좀 자기 시그니처인가 봐 이게. 저는 그냥 위플래시도 그렇고. 저랑 비슷한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저는 이렇게 반가움도 유난을 떨기보다는 뭔가 나 왔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그 사람도 이렇게 경황되지 않고 담담하게 뭔가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게 위플래시 때도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반가운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뭔가 끓어오르는 뭔가 한 마디가 있는데 내뱉기 전에 끊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그 되게 불안감, 뭔가 이렇게 계속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연히 보면서는 머리로는 둘이 되게 이제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랑이 넘쳐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까 전에 뭐 고담이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자꾸 팩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영화 내내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독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 다음에도 죽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이번에 살아 돌아왔어 정도의 느낌을 그러니까 불안감이 갖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딱 그거 하고서 부인이 거기다 딱 하고 우리 이혼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에이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네. 여기 상상력을 아니, 격정적인 사랑을 원하시네 선생님. 나 얘기하면서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해서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여자친구 딱 만나면은 괜히 왔어 이렇게 하기보다 좀 왔어 이렇게 여자친구 많이 서운해하죠 그런 거. 그래서 서운해요. 네. 저는 되게 반가운데 그래요. 자 퍼스트맨의 감상평 듣고 별점 남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도 했던 대사인데 내가 지금 말동무가 필요한 줄 알아? 라고 했을 때 그 라이언 고슬링의 위압감 그것이 영화 전반 내내 깔려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했던 이 장면에서 제가 딱 끝나고 그 고담한테 딱 한마디 했거든요. 아이씨 라이언 고슬링 존나 멋있네. 딱 이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언 고슬링이라는 그 배우가 물론 라라랜드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멋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영화에서도 한 번 더 자신이 뽐낼 수 있는 그냥 모든 그 매력을 또 한 번 더 뿜어낸 게 아닌가. 진짜 보면서 막 야,
멋있어요. 멋있는데 딱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멋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점 3.8 3.8. 드립니다. 야, 미쳐버리겠다 진짜. 자, 달을 밟은 최초 우주 비행사보다 딸을 그리워한 한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별점 3.8점이에요. 어쩜 이렇게 점도 맞춰요? 미쳐버리겠네. 다음부터 구해야겠다. 우리 평균을 내면 그냥 3.8이에요. 진짜 아니 이게 애매했어요. 3.9하고 3.8에서 좀 애매했는데. 왜냐면은 저나 이제 뭐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드라마 타이틀을 좀 좋아하는 분들은 이게 멋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이 지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살짝 깎았어요. 맞아요. 대중성? 네. 자, 저희 요번에 퍼스트맨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르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ADBC